안녕하세요, 최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올해 2021학년도 작년과 변경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모집군에 대한 큰 변화가 있는 학교가 세 학교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서울, 그리고 서울대, 그리고 인하대, 이렇게 크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 건대 영상영화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군으로 지원을 했었죠. 그러니까 건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가군의 영상영화과, 나군의 커디나 산디, 의상, 리빙 이렇게 동시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가군에서 다 나군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 그러니까 건대는 올해 나군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수시로 선발을 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정시로 다 실기고사가 이동이 됐다. 그러니까 디자인과와 공예과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실기 전형을 선발하지 않고 정시에서 가군에서 선발을 한다라는 부분이 작년과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하대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 같은 경우는 신설됐습니다. 무려 다군에서 신설이 된 겁니다. 이게 왜 무려라면요. 다군에 사실 인서울, 그러니까 경기권에 있는 학교까지 포함했을 때 인서울의 중상위권, 상위권 학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인하대가 다군에 이과가 신설이 됐다라는 거는 동덕여대라든지 상명대 서울이라든지 성신여대라든지 이 포지션에 있는 학교들에서의 어느 정도의 좀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다라고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가군 변경 사항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나군, 모레는 다군 이렇게 각 군별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가군 변경 사항, 첫 번째는 반영비와 실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교는 삼육대학교. 그 삼육대는 전통적으로 정시임에도 수능을 보지 않는 학교로 유명했죠. 그러니까 수능이 9등급이 나와도 실기 잘하는 학생들은 합격을 할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학생부가 20%, 실기 80%, 근데 학생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실기 잘하면 합격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없어졌고요. 이제 수능 20%, 실기 80%로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실기 비율은 그대로인데 학생부가 수능으로 대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점수가 예를 들어 한 6등급 정도 나와도 실기 잘하는 학생들은 삼육대학교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만 선발을 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영비가 이제 1단계를 10배수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단계 이제 수능 100으로 10배수 선발을 하게 되고 통과가 되면은 2단계에선 수능 40, 그 다음에 실기와 면접이 각각 30%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반영비도 변화가 있고요. 실기고사도 변화가 있습니다. 반영비는 수능이 40%, 실기가 60%였는데 일단은 이대 같은 경우도 올해 배수제가 생겼죠. 1단계 4배수, 수능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 2단계는 수능 60%, 실기 40%.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실기 비중이 확실히 좀 줄어들고 수능 비중이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화여대는 1단계 배수제가 없었기 때문에 100분이 80% 초반인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실기 잘하면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배수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성적에 대한 지원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여대는 실기고사도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3절 한 장의 실기고사, 제시된 대상과 주제에 의한 표현이라는 실기고사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실기가 1, 실기가 2 이렇게 두 장의 실기를 치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 실기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 1은 기초 디자인 능력을 평가하고 실기 2는 그러니까 디자인 소양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의 발상과 표현 과목이었는데 지금 기초 디자인 과목으로 실기고사를 변경한다고 해요. 유형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발상과 표현이었을 때도 전공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반영이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올해 수시 같은 경우도 전공 성향이 잘 반영이 되고
또 그러니까 한 파트, 실기의 왼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표현력과 관찰력을 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공 성향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목명은 변경이 돼도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군의 학생부와 수능에 대한 그 반영비라든지 이런 변경 사항들이 또 좀 있거든요. 그 내용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은, 첫 번째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에서 국어 40%, 수학 30, 영어 20, 탐구 10. 그러니까 수학이 30%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필수로 반영이 됐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 또는 수학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70% 반영을 하고요. 영어 20%, 탐구 10%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필수였다가 수학이 선택이 됐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실기 전형, 비실기 전형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비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학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국어랑 영어랑 탐구 33.3%로 동일하게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비실기에서 수학을 반영을 합니다. 필수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5%씩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을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비실기 국민대학교 평균 점수가 95, 96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수학이 필수가 됐기 때문에 대략 한 93, 4%권대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랑 탐구가 33.3%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수학이 반영이 아예 되지 않았었어요. 수학을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근데 올해부터는 수학을 잘 본 학생들에 한해서 수학과 탐구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국민대학교 실기 전형 같은 경우도 바뀌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도 변화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국어가 40%, 영어 30%, 탐구 30% 반영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어 35%, 영어 35% 필수 반영이고, 수학과 탐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30%씩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등급별 최고점이 300점, 그리고 최저점이 255점이었는데, 바뀐 걸로는 영어가 등급별 최고점이 100점, 그리고 최저점이 85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학종, 비실기 전형인 홍익대학교, 가군의 홍대 세종 캠퍼스죠.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에서 영어가 필수 33.3% 반영이 됐었고, 국어랑 수학,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33.3% 반영을 했었습니다, 각각. 근데 올해부터는 영어가 20%로 줄었어요. 영어는 20% 여전히 필수로 반영을 하고, 국어랑 수학과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40% 반영하게끔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군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어도 수학과 탐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뀐 게 좀 특징적이고요. 실기고사 같은 경우는 이대랑 시립대학교 두 학교밖에 없지만 전공 서양을 조금 더 깊게 보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작년과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집군 같은 경우는 건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디자인과가 나군으로 응시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서울대가 가군으로 정시로 귀환을 했다라는 부분이 여러 학교들의 경쟁률, 지원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 변경사항 파트 2입니다. 오늘은 나군에 바뀐 내용들, 작년과 달라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대서울이 이 반영비가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작년까지는 학생부가 10%, 그리고 수능이 40, 실기가 50%였었습니다. 물론 전공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었는데 학생부는 10% 공통적으로 반영을 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반영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이제 60%가 됐고요. 실기가 40%로 조정이 된 거죠. 실기 반영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반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20% 늘어났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그동안 건대에서도 합격을 했었다라는 기준이 올해는 조금 바뀔 것 같기는 합니다. 올해 건대 준비하려면 그래도 한 4등급 초반까지, 4등급 진짜 실기 잘하는 학생들은 4등급 중반,
근데 4등급 중반이라 하더라도 이게 국어 반영비가 높기 때문에 국어는 그래도 최소 4등급 초반까지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 나군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이 40%, 실기 60%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을 50%로 늘렸어요. 그리고 실기가 50%로 작년에 비해서는 실기가 조금은 10%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반영비는 수능이 54%, 실기가 45%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명대 천안도 5등급인 학생들도 붙는 경우들, 특히 이제 공예계열 같은 경우는 붙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4등급 말 정도까지는 일단은 성적권을 좀 받아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수능이 50%로 늘어났으니까요. 자,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예과, 뷰티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가 수능이 40%, 실기가 60%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예과 같은 경우는 수능이 55%, 실기가 45%. 그러니까 수능 비중이, 나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능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뷰티산업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이 70%, 실기가 3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우리 또 사과의 전환 준비한 친구들이 나군에 뷰티산업 많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수능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30%나 증가가 됐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성신여대 준비하려면은 그래도 4등급 초반까지는 나와야지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또 전라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남대 또 많이 가고 싶어 하죠. 전남대 같은 경우는 수능 60, 실기 40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수능이 40. 반대로 전남대는 수능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실기 비중이 60%로 늘었네요. 자, 청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디자인 조형학부 만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디자인 조형학부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 수능이 20%, 실기 70이었는데 학생부 반영 비율 이제 없어지고요. 수능이 30%, 실기 70% 이렇게 실기 비중은 그대로지만 학생부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고사 명칭 변경사항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살펴볼게요.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제가 며칠 전에 리뷰를 했습니다. 세종대 패디과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는 인체, 색채, 소묘로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기초디자인 과목이 추가가 되면서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군에 기디하는 학생들이 사실 갈 수 있는 학교도 많지 않았었는데 세종대 패디가 기디가 선택이 되면서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대학교 공예과 같은 경우는 발상과 표현과 기초 디자인을 봤었는데요. 일단은 발상과 표현이라는 과목이 없어지고 기초 디자인과 또 도예과이기 때문에 공예 전공이기 때문에 점토 자유 표현이라는 과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전북대학교는 발상과 표현과 기초 디자인을 봤었는데요. 발상과 표현 없어졌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도자과 같은 경우도 발상과 표현과 기초 디자인이었는데 발상과 표현이 없어졌네요. 발상과 표현이라는 과목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기초 디자인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군에서의 실기고사의 변동사항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이제 세부사항, 학생부와 수능에 대한 반영비가 조금씩 변화된 나군 학교를 살펴볼게요.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는 사탐과 과탐과 직업 한 과목이 자유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직업 탐구가 없어지고요. 사탐과 과탐 한 과목 자유로 변경이 됐네요. 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비실기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됐잖아요. 비실기 전형이 그러니까 작년에 신설이 됐었죠. 국어가 40%, 영어가 25%, 탐구가 35%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수학이 필수가 됐습니다. 서울과기대 비실기 전형에서 국어 30, 영어 25, 수학 25, 탐구 20%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자, 그리고 홍대 서울 같은 경우는 수학이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영어가 필수였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두 과목 선택해서 동일하게 반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앞선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홍대 세종과 유사합니다. 영어가 20%로 반영비가 줄면서 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랑 수학과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40%씩 반영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군을 살펴봤는데요. 나군에서 과목, 실기 과목은 발성과 표현이 사라지는 게 좀 특징적이고 수능 반영비는
전반적으로 실기 반영비가 좀 줄고 수능 반영비가 조금 더 올라간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이 시간에는 또 다군 또 변화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 또 다군은 꼭 합격해야 되는 학교잖아요. 바뀐 다군에 대한 변경사항들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군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군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 거는 볼 내용은 전형요소 반영비에 대한 변화인데요. 첫 번째로는 단국대학교 죽전입니다. 작년까지는 수능이 45%, 실기가 55%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능 반영비가 5% 줄고요. 실기 반영비가 늘었습니다. 60%로 늘었다라는 점이 좀 특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대죽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점수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실기 반영비가 60% 이상이다라는 건 실기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산업디자인과가 다군에 있죠. 수능이 45%, 실기가 55%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능 반영비가 10% 늘어났어요. 수능이 55% 반영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성신여대 다군에서는 성적군이 좀 높은 편이에요. 가나군에 소묘 준비하고 드로잉 준비했던 친구들이 다군에 성신여대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근데 더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예측이 될 수 있겠죠. 자,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의류디자인학과가 작년에 나군에서 60%, 수능 60, 실기 40%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다군에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 신설이 됐죠. 이과가 수능 30, 실기 70%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한 4등급 중반이어도 실기 잘하는 학생들은 올해 다군의 인하대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 준비할 수 있겠네요. 자, 실기고사가 변경된 학교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군엔 실기고사 변경된 학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천대학교. 작년까지는 사고의 전환과 기초디자인 두 과목으로 지원을 했었죠. 근데 올해는 사고의 전환 폐지, 기초디자인과 기초소양평가라는 과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수시에서도 살펴봤듯이 기초디자인은 45대1, 기초소양평가는 10대1, 경쟁률 차이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올해 정시에서도 그거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대글로컬 같은 경우는 전공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발생과 표현과 사고의 전환, 뭐 상황 표현, 기초 디자인 이런 식의 유형으로 치러지는데 상황 표현이 사라진 학과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경기대 수원 같은 경우는 입체조형학과가 발생과 표현이라는 과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발생과 표현이 사라지고 전공 성향에 맞게 소조 과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명지대 서울, 다군의 또 명지대 서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가 실기고사 시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 디자인 5시간이었는데요. 올해는 4시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1시간 줄었네요. 좀 빨라야 되겠어요. 상명대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 디자인과 사고의 전환 두 과목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사고의 전환이 없어졌습니다. 기초 디자인 단일 과목으로 변경이 된 거죠. 자, 성신여대 산업디자인과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 디자인이 소묘 한 장, 기초 조형 한 장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두 개를 다 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소묘와 기초 디자인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학생들이 기초 디자인을 선택을 하죠. 채색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소묘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적었고 경쟁률도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 뭐 정시에서 어찌 보면은 뭐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성신여대 산디과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다군에서 학생부와 수능에 대한 반영비가 좀 변경이 된 학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대죽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이 15%였는데 올해는 가산점이 10%로 줄었습니다. 단대 천안 같은 경우는 수능이 반영비가 국어가 40, 영어 50, 탐구 10이었는데 올해는 국어가 40, 그리고 영어가 50이었던 게 40으로 줄었고요. 수학과 탐구 중에서 잘한 과목을 선택해서 20%로 반영이 되는 걸로 변경이 됐네요. 자, 상명대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어 40, 영어 20, 그리고 수학과 탐구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40%씩. 근데 올해부터는 영어가 40%, 그러니까 영어 20%였던 게 영어 40%로 늘었고요. 국어랑 수학,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40% 반영, 그리고 탐구가 20% 반영,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수학이 반영이 되는 학교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근데 필수가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뀐 학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군에서의 특징적인 거는 실기고사가 많이 변경이 됐다. 기초 디자인 과목이 선택이 되고, 뭐 기초 소양 과목이 이제 좀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이 좀 작년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회에 이어서 가나다군 변경사항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변경사항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학교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고 좀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관리도 또 잘 하고, 수능에 따라서 가치점이 되면은 또 어느 학교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학교마다 평균 점수, 합격하는 학생들 평균 점수는 어떠한지, 이런 지원 배치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더 기다려 주시고, 수능 관리 잘 하고 건강 관리 잘 마무리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